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SK그룹의 본사 앞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직장 내 성희롱 살인사건이라는 문구가 보이는군요.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 같은데요. 촛불과 제사상, 그리고 국화가 보입니다. 영혼을 달래는 듯한 노랫소리도 들립니다. 한 어머니가 보이는군요. 무엇인가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궁금해지는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30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출근을 하고 집에 퇴근을 못한 거죠.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그런 딸이 엄마의 곁을 떠난 지 벌써 9년이 다 돼갑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대는 엄마. 바빠서 이렇게 늦게 와서. 이 사건 해결되면 그때는 더 자주 보러 올게. 미안해. 기다려. 그때까지. 사건의 시작은 회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건의 잔인성을 보면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된 게 아닌가. 회사에서 피해자가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은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된 건데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시체를 인근에 유기를 하고 또 치졸하게 거기서 부족해서 강원도 원주로 가서 자수를 했죠. 고용한 사람들 회사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방관을 했는데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개인적인 사건이다. 회사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가 치정관계로 몰고 가기 위한 가짜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문서는 피해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증거를 제출할 때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을 치정관계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경찰에서도. 이 제출한 증거 가짜 위조된 자료가 이제 가짜로 판명이 나면서 경찰에서도 잘못했다. 치정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는 아주 황당한 문서를 제출을 했어요. 답변서를. 치정관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경찰이 얘기했다는 게 이 사건이 진짜 정말 전형적인 옛날의 대기업 봐주기, 경찰의 대기업 눈치 보기 사건인데 지금도 그대로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유선영 씨의 딸입니다. 퇴근하는 유 씨의 딸을 상사가 납치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으로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수사에 의문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일을 오시는 건가요? 여기 제 딸을 납치해간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차를 수사를 아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꼭 수사를 해야 돼요. 재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당시 범행 차량을 보관한 지 7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그때 그대로 온 거예요. 일체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대들도 무사가 안 하기를. 차 안을 살펴보니 혈흔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흔적들을 보면 엄마의 가슴은 아직도 미어진다는데요. 당시 부검 결과를 보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몸은 피와 멍으로 물들어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건이 구조적으로 있고 또한 이런 찰과상흔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경부압박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 끈 졸음 이외에 손으로 졸랐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처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브래지어 끈이 다 풀려 있고 위에 입었던 가디건도 벗겨져서 없어지고 팬티 뒤에 엉덩이 부분에 흙으로 이렇게 짓이겨져서 흙이 묻어져 있어서 이거는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런 흔적들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당시 사진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이 발 부위에도 조금 상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성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제한된 사진에서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처가 있었고 격렬한 저항, 이때 성폭행의 가능성도 같이 동반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딸이 직장 상사에게 썼다는 연애 편지입니다. 이 메모를 증거로 당시 수사팀은 내연 관계로 추정했다는데요. 그런데 글씨를 자세히 살피니 두 글씨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딸의 글씨입니다. 국가수에서는 메모의 글씨와 딸의 글씨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설기관의 검증을 받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연애 편지의 글씨는 바로 직장 상사 피의자의 글씨와 동일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역시 사건 조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찰한테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 내놔봐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그렇게 수사 기록에 내연의 관계를 도배를 해놨냐. 그리고 제가 자인사 써라. 그래갖고 이거 받아온 거고. 초동 수사부터 다 거짓 진술을 한 거예요. 증인신문에 나와서도 인사과장하고 우리 딸하고 사귀는 사이다 하고 거짓 진술을 또 해서 제가 나중에는 위증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직장 동료는 사건 발생 후 2년 만에 거짓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위증을 한 고모 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려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한 말이 궁금한 거 여쭈어왔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저는 전혀 들었어요. 내연 관계라고 하셨던 건 어떤 증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조금이라도 미안하지 않으세요? 안 미안하세요? 다른 업무를 간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을 때 그럴 건가요? 어머. 일부러 저러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찍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경고과예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공유하여 진정한 의미의 고객 행복을 실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며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20일) SK그룹 본사가 있는 이곳에서 14주기 추모제를 지낸 후 SK 대한송유관공사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면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나온 1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위 용품을 치워버리는가 하면 그것들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쓰레기로 화답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은 어머님을 체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SK 대한송유관공사의 고소, 약 올리기, 그리고 시위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정의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바라건대 파렴치한 살인기업 SK 대한송유관공사는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국가는 SK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제대로 기소하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SK 대한송유관공사가 정중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어머님의 외로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정말 지금 14년 3개월이 됐는데 이제라도 정말 진심으로 된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고 그래야 끝이 나니까 저도 여기 길거리에서 그만 이 더운데 추운데 길바닥에서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인 SK 대한송유관공사는 이제라도 제 딸하고 저한테 사죄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짓고 이 사건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요. 딸을 불륜으로 몰아 2번 죽인 사람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엄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저항과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요.